코로나로 지난해 연등회가 취소됐지만 올해는 대폭 축소돼서 열립니다. 다음 달 15일 조계사에서 연등회 유네스코 등재 기념식과 연등 법회가 봉행되며 간소하게 연등 행렬도 진행됩니다. 청화 스님의 고향인 전남 무안군 운남면 일대에 스님을 선양하는 성역화 사업이 본격 시작됩니다. 오는 8월 첫 삽을 떠서 총 사업비 53억 원이 투입돼 2023년 개관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수백 년 이어온 전통 사찰의 토지도 종부세 대상에 포함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문제점과 쟁점을 차례로 짚어봅니다. 조계종이 제29회 단일계단 식차 만안익의 수계살림을 봉행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하루로 단축된 가운데 무관대종사는 수행에 힘이 붙일 때마다 계율에 의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학생 포교를 위한 대학 전법센터 건립 1000일 불사가 100일째를 맞았습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동문들은 그동안 써내려간 화엄경 사경본을 봉정하고 앞으로의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성철대종사의 사상을 잇는 백년불교문화재단이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모바일 버전과 이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종이와 물류 비용을 줄이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수요일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올해 연등회가 대폭 축소돼서 진행됩니다. 다음 달 15일 조계사에서 연등회 유네스코 기념식과 연등 법회가 봉행되는데요. 조계사 주변을 도는 연등 행렬이 간소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연등회. 지난해 코로나19로 취소된 연등회가 올해는 대폭 축소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불교계가 선제적으로 내린 결정입니다.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기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형 연등 행렬이 이번에도 할 수 못하니까 집집마다 이제 가정에서 등을 하나씩 밝히자. 그리고 또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록됐던 작년에 이제 등록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념하는 의미와 또 희망과 치유의 의미로 서울 도심 속을 환하게 밝히는 형형색색의 연등은 볼 수 없지만 다음 달 15일 조계사에서 연등회 유네스코 기념식과 연등법회가 열립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국민과 함께 연등회의 유네스코 등재 기쁨을 나누고 그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법회 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해 최소 인원만 참여한 가운데 조계사 주변을 도는 연등 행렬이 간소하게 이어집니다. 행사에 참여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BTN 불교TV가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방송으로 현장을 생생하게 전할 예정입니다. 전통문화마당은 다음 달 16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돼 등과 지화 만들기, 사찰음식, 명상 등 전통 체험을 유튜브에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8일에는 서울시청 앞에서 봉축 점등식이 열리는데 올해 봉축 장엄등은 백제문화의 정수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을 형상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달 14일부터 23일까지 조계사와 봉은사, 청계천 등에서 전통등과 장엄등도 전시됩니다. 작은 불빛 하나가 천년의 어둠을 밝힐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이제 또 연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두운 시기에 밝은 등불을 밝혀서 또 우리가 우울하고 침울한 마음을 밝은 마음으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는 대폭 축소됐지만 각 지역과 사찰에서는 저마다의 자리에서 연등을 밝히고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방침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부산 연등축제 조직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부산 연등축제를 축소해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 연등문화제는 5월 1일 송상현 광장에서 개막 점등식과 호국 릴레이 기도를 입제하고 16일까지 세상을 밝히는 지혜와 자비의 대형 전통 등 50여 점을 전시합니다.
부산불교계는 입제식을 시작으로 16일까지 매일 저녁 6시 종단, 사찰, 구연합회, 승가단체 등이 하루씩 호국 릴레이 기도를 진행하며 코로나19 극복과 국운 융창, 부산 발전과 안녕을 발언합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부산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부산불교계는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해 부처님 오신 날 준비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 부산 불교 대상 시상과 릴레이 기도를 통해 모은 기금으로 의료진에게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근대 한국불교의 선지식 청화대종사는 철저한 수행을 몸소 실천해 아직도 우리들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청화 스님의 고향인 전남 무안군 운남면 일대에 스님을 선양하는 성역화 사업이 본격 시작되는데요. 오는 8월 첫 삽을 뜰 전망입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전남 무안군 운남면에 위치한 해운사입니다. 일본 유학을 다녀온 청화 스님이 고향집인 이곳에 법당과 공부방을 만들고 교육에 힘써온 유서 깊은 곳입니다. 이후 50여 년간 대흥사 진부람, 남미르감 등에서 수행에 전념한 스님은 폐찰이 되어가던 곡성 태안사를 중창하는 데에도 앞장섰습니다. 곡성 성륜사에 주석하며 대중들이 일상에서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설한 실상연불선 수행법은 아직도 불자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범부가 사선정에 그냥 비약적으로 막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점점 닦아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기초가 돼야 이제 사선정 들어가는데, 그래도 하여튼 우리가 성불이 길이니까 여러분들이 신심히 사무쳐서 비약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청화 스님의 사상과 정신이 깃든 이곳 무안군 운남면 해운사 일대에 성역화 불사가 시작됩니다. 총 사업비 53억 원이 투입돼 2023년 개관을 목표로 기념관과 명성관 등의 건축물과 산책로가 조성됩니다. 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된 작품을 선정해 올 8월 첫 삽을 뜨게 될 전망입니다. 성역화 사업을 추진 중인 해용 스님은 해운사가 지역 출신의 큰 스승을 선양하는 공간이자 종교를 떠나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쉼터로 갖고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자와 또 이 지역 주민과 또 큰 스님을 기억하고 또 큰 스님을 존경하는 모든 분들이 누구나 와서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도량으로 가꿀 예정입니다. 또 지역 발전을 위해 관내 여러 자원들과 시너지를 이뤄내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무안의 문화 내지는 우리 농특산물, 그다음에 생활, 관광, 레저 그러더라도 앞으로 차후에 건물이 완공이 되면 그러한 것들을 같이 군하고 모색해서 하루 한 끼 공양과 장좌불화를 몸소 실천하며 청빈한 구도자의 길을 걸었던 청화 스님. 후학들의 노력으로 스님의 따뜻했던 미소와 큰 가르침은 스님 고향집이자 처음으로 창건한 사찰 무안 해운사에서 누구나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수백여 년 이어온 전통 사찰의 토지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세평등을 앞세워 불교계만 차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문제점과 쟁점을 오늘부터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정부가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분리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를 22조에서 22조 2호로 한정해 개정하면서 창건 이후 짧게는 반백년, 길게는 1000년 넘게 이어온 전통사찰의 토지들이 높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포함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분리과세 최저세율이 0.07%였는데 종합합산과세 세율이 0.5%입니다. 재산세가 최대 7배 정도 상승할 우려가 있고, 그동안 이제 분리과세여서 종합부동산세 적용이 안 됐던 토지들이 종합합산과세로 적용되면서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분리과세 대상으로 최저 0.07%의 재산세율을 적용받던 대부분의 사찰 토지들이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전환돼 최대 0.5%라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분리과세 대상일 때는 내지 않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종교활동과 공익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전통사찰 보존지에까지 적용해 최대 3%라는 세금 폭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조세 형평을 근거로 지방세법 시행령 22조에서 규정한 분리과세 대상 전체를 제외하는 개정안에 조계종의 협조를 당부했고 조계종도 이에 공감했습니다. 학교만 존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우리 종단에 최초로 설명했던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개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합당한 소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조세 형평이라는 개정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학교 법인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독교계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다수의 기독교계 학교 법인에는 면세 혜택을, 창건 당시부터 수백 년 동안 이어온 전통사찰 보존지에는 고율의 투기세율을 적용한 정부의 이중잣 때 조계종은 주무부처인 국무총리실과 협의해 시행령을 개정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소한의 유지비를 받고 지역민에게 임대하고 있는 전통사찰 보존지에 수익사업과 유료사용이라는 모호한 과세 규정을 적용한 데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 변경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조계종이 어제 제29회 단일계단 식차 만환익의 수계살림을 봉행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입제식과 수계갈마, 회양식이 하루 일정으로 단축됐습니다. 조계종 정식 비구니 스님이 되기 위한 첫 과정을 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봄 기운 가득한 수원 복령사. 47명의 수계 제자들이 조계종 제29회 단일계단 식차 만환익의 수계를 위해 자리했습니다. 식차 만환익에는 사민이 스님이 비구니계를 수지하기 전 받아야 하는 계를 말합니다. 수계 제자들은 바루를 높게 들고 계를 받아 잘 지키겠다는 서원을 세우며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합니다. 불기 2565년 단일계단 식차 만환익의 수계살림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며 하루 일정으로 간소화했습니다. 수계자 대표 복령사 여현 스님을 비롯한 수계 제자들은 전계사 무관 대종사, 유나 경암 스님, 교수아사리 지훈 스님, 갈마아사리 지현 스님을 증명법사로 수계첩을 받았습니다. 전계대화상 무관 대종사는 수행에 힘이 붙일 때마다 계율에 의지하라며 수계 제자들에게 청정한 계율을 수행 전법에 활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입제식에 앞서 진행된 수계갈마 현장. 수계갈마를 위해 스비도감 적연 스님과 스비사 스님들 앞에 앉은 수계 제자들이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출가를 마음먹고 기본 교육기관 등에서 체화한 부처님법을 풀어놓다 보면 초발심 당시가 떠오릅니다. 식차 만환익의 수계를 한 사민이 스님들은 2년간 정진 후 구족계를 받으면 조계종 정식 비구니 스님이 됩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팔공총림 동화사 한문불전 승가대학원이 지난 5일 보현사 경내 보광명홀에서 입학식과 학장 선지스님 취임식을 봉행했습니다. 동화사 한문불전 승가대학원 학장 선지스님은 도업을 선취하기 위해서는 끝없는 발심과 정진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보현사 회주 자광스님은 선지스님을 격려하고 학인스님과 사부대중을 향해 신심과 원력, 자비의 지혜가 충만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동화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은 2011년 4월에 개원해 한문불전 연구와 강학 전통계승, 경전 심층 이해 등으로 교학의 전문성을 전승해 오고 있습니다. 대학생 포교를 위한 대학 전법센터 건립 1000일 불사가 100일째를 맞았습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동문들은 그동안 써내려간 화엄경 사경본을 봉정하고 앞으로의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한 글자씩 정성을 다해 써내려간 화엄경 사경본이 부처님 전에 봉정됩니다. 한국불교 청년 포교 활성화와 대학생 불자 양성을 발언하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동문들이 뜻을 모아 정진한 결과물입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와 총동문회, 사단법인 대불이 지난 5일 대학전법센터 건립을 위해 다시 한번 동문들과 마음을 모았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대학전법센터 건립 천일불사를 시작한 지 100일이 지나 전국 회원들의 100일 모심법회를 봉행한 겁니다. 한국불교연구원 법당에서 열린 기념행사는 임원진을 비롯한 소수만 참여했으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유튜브로 생중계했습니다. 120여 명의 동문들은 그동안 사경에 동참해 캠퍼스 포교의 전진기지로 활용될 대학전법센터의 여법판 건립을 기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를 듣거나 아직 듣지 못한 모든 이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함께 발언하였습니다. 이번 100일은 대학전법센터 건립을 위해 씨를 뿌린 나날들로 여겨봅니다. 100일 기념행사에는 대불련 동문이자 서울 시내에서 저잣거리 포교에 일생을 바쳐온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법현 스님은 대학전법센터가 대불련 창립 60주년이 되는 2023년에 문을 열고 더 많은 대학생들의 불연을 이어주는 마중물이 되길 기원하며 축원을 올렸습니다. 이어 서울교대 불교학생회 동문은 대학전법센터 건립기금 215만 원을 전달하며 천일불사 동참 열기를 높였습니다. 특히 서강대 불교학생회는 재학생들이 개인과 단체 명의로 108만 원을 희사하면서 감동을 전했습니다. 저 개인보다는 또 함께 이렇게 모아준 서강대학교 재학생 분들에게 함께 이 감사를 전하면서 또 추진하시는 붓다스케어 잘 건립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학전법센터 천일불사는 제주지부가 이어받아 다음 100일간의 정진을 주도하며 불사 200일째에 맞춰 별도의 기념행사도 마련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천태종 총본산 고인사의 첫 산내암자인 정운사가 불사 4년 7개월 만에 낙성했습니다. 정운사는 지난 1일 천태종 종정 도용대종사를 비롯해 종단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존불과 상월 원각대조사 존영, 후불탱화 점안식을 봉행하고 국태민안과 사부대중의 안녕을 발언했습니다. 도용대종사는 천태의 거룩한 성지에 도량을 세운 은혜와 인연의 수승함을 되새기고 일심으로 정진해 해탈의 길로 나아가길 축원했습니다.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길상의 인연과 불퇴전의 정진 원력으로 무량한 지혜를 성취하는 도량이 될 것이라며 묘법연화의 진리를 꽃피우고 열매 맺기를 기원했습니다. 2016년 8월 기곡에 2019년 10월 대들보를 상량한 정운사는 4년 7개월 만에 낙성하고 초대 주지의 대성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종정을 역임한 퇴홍당 성철대종사의 사상을 잇는 백년불교 문화재단이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모바일 버전과 이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종이 소비와 물류 비용을 줄이고 모바일 미디어 환경 전환에 빠르게 발맞추기 위해 간행물들을 이북으로 대체해 나갈 방침입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한국 현대불교의 대표적인 선승인 퇴홍당 성철대종사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설립된 백년 불교 문화재단. 재단은 최근 홈페이지를 새로 리뉴얼해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리뉴얼의 가장 큰 특징은 홈페이지의 모바일 버전을 새로 구축했다는 겁니다. 성철 스님의 법문과 학술지 퇴홍 학보의 논문, 월간지 고경의 기사 등 홈페이지 내용을 모두 모바일에서 편하게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PC 버전 홈페이지는 지난해 7월 업데이트돼 서비스하고 있었지만 미디어 환경이 모바일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돼 가면서 이에 발맞출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발간하고 있는 그 개간 고경과 월간 고경을 온라인으로 서비스해 왔습니다. 근데 현재의 그 전반적인 이제 이용자 추세가 모바일 퍼스트로 하고 있는 이런 추세라서 누구나 편리하게 그 핸드폰으로도 저희 고경을 열람하실 수 있도록 모바일 버전을 새로 이렇게 구축을 했고요. 또한 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 개간 고경과 성철사상연구원의 퇴홍 학보 등의 컨텐츠를 이북화에 업데이트했습니다. 인쇄본과 동일한 편집 구성을 가진 이북 콘텐츠는 키워드 검색도 가능하고 특정 호수나 기사를 메신저, SNS로 손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앞으로 모든 발간물을 이북으로 전환해 종이 소비를 줄이고 물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점차 이제 그 종이 사용량이라든지 물류 비용과 같은 비용들을 줄여서 기후 변화와 같은 그 상황에 일조하기 위해서 점차 이제 그 온라인 잡지로 그 종이 잡지를 대체하기 위해서 단계적인 과정으로서 이북을 서비스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재단 산하 성철사상연구원은 오는 24일 부산 고심정사에서 춘계 학술 연찬회를 비대면 개최합니다. 퇴용 성철 스님의 불교관 연구라는 주제로 5편의 논문이 발표되며 유튜브로 녹화본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대전 유성구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아름다운 노후 생활을 뒷받침할 실버 복지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천태종 복지재단은 지난 2일 유성 실버 복지센터 개관식을 개최하고 행복한 노후를 꿈꾸는 복지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재단 대표이사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 아름다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가가고 보살피며 연구하는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성 실버 복지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식당과 체력 단련실, 물리치료실, 정보화 교육실 등 다양한 복지 공간을 갖췄습니다. 천태종 복지재단은 대전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양한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통도사 해운대 포교당 부처님 마을이 지난 5일 식목일을 맞아 천리향 식수로 동국 우승하 신도회장 취임 법회를 축하했습니다. 법회는 주지 해월 스님, 회주 효범 스님, 이영수 코모도 호텔 회장을 비롯해 4부대 중 3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우승하 신임 신도회장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우승하 신임 신도회장은 동국 갤러리를 운영 중인 문화예술인으로 해운대 부처님 마을과 오랜 인연으로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우승하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변치 않는 불제자로서 신행 생활을 다짐했습니다. 회주 효범 스님은 법문을 통해 명예로움을 바라지 말고 부처님 속에서 함께하는 불자들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포항 원법사가 지난 4일 제16회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40여 명의 학생들에게 총 2,39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표 학생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장학금 수여식에는 서명종 종정운보스님, 주지 해운스님을 비롯해 손옥순 신도회장, 조현국 포항시 북구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원법사 신도회는 자체 운영하는 카페 2년의 수익금 500만 원을 장학회에 기탁했습니다. 후학 양성을 위해 지난 2015년 원법사 장학회를 설립한 주지 해운 스님은 2008년부터 이어온 장학금 전달이 신도들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 덕분에 가능했다며 520여 명의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더 많은 자비 나눔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4월 7일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